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길게 M일 때에 이 포물선과 또 타원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있었죠. 만약 이러한 꼴의 포물선이었다면은 이 y절편이 n분의 p, 만약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 접하는 접선이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쌍곡선인데 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다. 물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항상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쌍곡선의 경우에, 물론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포물선의 경우에도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하니, 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에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접선도, 요 포물선도 요 점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도하는 과정이 이 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일단은 포물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x1이 만약에 0이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원점이 아닌 경우만 이제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기울기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말이에요.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가 m인 접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가 요 부분이 n분의 p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1과 2에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같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될까요? 이 y절편에 해당되는 부분만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면은 mx-mx1 플러스 y1입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나온 식이 지금 이겁니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먼저 뭐 양변에 m을 곱하고 2항씩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이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y1의 제곱은 4px1이죠. 왜냐하면 x1과 y1이 포물선이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m의 값을 알고 싶은데 이 m의 값을 근의 공식 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 4px1이 바로 뭐예요? 이게 4y1의 제곱 아닙니까?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사라지고요. 결국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 그 4p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게 양변을 4p로 나눈다면 4p분의 y1의 제곱 아닙니까? 자, 바로 요 x1의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의문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x1 대신에 4p분의 y1의 제곱을 여기다 대입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m의 자리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 화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써보면은 y-y1은 m이죠, m 자리에 y1분의 2p를 집어넣고 대입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뭐만 곱할까요? y1을 이제 또 추가로 곱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의문을 가진다면 직접 이렇게 정리해서 유도를 해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y1의 제곱이 4px1 다시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죠? 4px1을.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곱해서 전기 한번 해보세요. 2px 마이너스 2px1 그죠?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뭐로 바뀐다? 자, 4px1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px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p를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p를 묶어내니까 이렇게 완성이 드디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위에 이거 위에 점이죠. 위의 점 x1, y1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합시다. 알겠죠? 이것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이외에 점, 그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2차 곡선의 특징이요.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요. 이 원래 방정식을 가지고 변형시킬 때, 이것과 연결해서 변형시킬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항상 x제곱 대신에는 x1, x가 대입이 이렇게 바뀌어요. y제곱이 y1, y로 바뀐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y제곱이 어떤 2차 곡선이든지 그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은 y제곱이 y1, y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타원이나 삼각형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2p 곱하기 2x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외우기 쉬운 요령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y제곱은 뭐예요? y 아닙니까? y 곱하기 y.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선세 푼 겁니다. 뭐만 붙이면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숫자만 붙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y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기억하기가 좀 힘들고 헷갈리는 학생들은 y제곱을 y 곱하기 y 4px를 2p 곱하기 2x로 바꿔서 마치 2x는 x 더하기 x 아니냐. 그래서 여기 숫자만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x1이 0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x1이 0일 때는 접세례 방정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x가 0인 건 분명하잖아요. y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는 x1이 0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이게 0. 그죠? 또 y1은 또 뭐예요? 0이잖아요. 결국 뭐가 나옵니까? x는 0이 나오는 겁니다. x. 그죠? x는 0 나오는 거예요. x1이 0이니까. y1도 0이니까. 그러니까 x는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거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접선은 보세요. 이 접선은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죠. 존재하는데. 이 기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자, 이제 40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쌍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내가 원의 방정식,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했어요. x제곱은 무조건 x1, x로 바뀐다. y제곱은 무조건 y1, y로 바뀐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아닙니까? 얘만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유도하는 과정을 보시면 y1이 0이 아닐 때죠. y1이 0이 아닐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여기 있는 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은 이거죠. 그림상으로.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잖아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같다라는 전제 조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정리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할 수밖에 없죠. 양변을 제곱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가? 그럼 아까도 우리가 m을 구할 때 근의 공식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 뭐 사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먼저 이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보니까 이게 완전 조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얘네들이 지금 얘가 요렇게 바뀌었고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얘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한 것이죠. 이거를. 그죠?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따져봐야 됩니다. 수업 설명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는가?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 족수로 바뀌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m이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어디다 대입할까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양변에 b2분의 y1을 곱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응? 여기다 대입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y-y1은 a제곱 y1 분의 b제곱 x1 곱하기 x-x1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양변에 b제곱 y1을 곱했다는 거죠. b제곱 y1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b제곱분의 y1을 곱했고요. 여기다가도 b제곱분의 y1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약분되죠? y1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b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b제곱분의 y1 y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요거 남죠. 요거 a제곱분의 x1 이렇게 곱하세요. a제곱분의 x1 x 자, 요거랑 요거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분의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될까요? 자,
얘를 말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요. 얘 있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자, 서로 이제 좌우가 바뀐다고 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y는 a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우리가 항상 어떤 곡선이든지 이 점에서 접할 때는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요 2차 곡선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 2차 곡선의 쌍곡선에다가 그 점을 대입한 거죠. 결과 항상 뭐 나올 거예요? 1 나오잖아요. 자,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이렇게 y1이 0이 될 때도 성립한다. 근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네. 일반적으로 그게 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도해보자라는 거예요. 타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건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만 우리가 그냥 외워서 달달 외워서 그냥 결과만 구하는 거 문제 푸는데 뭐 지장은 없지만 이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유도하는 과정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 위에 점 x1, y1에서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할 때는요. y-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y는 mx-mx1 플러스 y1이죠. 바로 이 부분과 기울기가 m일 때에 접하는 이 타원의 방정식의 이 y좌표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m값을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쌍곡선에서 유도했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나와요, 일단. m이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 마이너스가 붙으면서요, a제곱분의 y1분의 b제곱분의 x1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또 되겠죠. 그러면 그때도 또 사용되는 게 얘가 이 타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제곱분의 x1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yn제곱은 1이다. 이거를 이용하게끔 바뀝니다. 정리가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보물선은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x제곱 더 x제곱은 4py꼴도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만약에 이거 위에 점이 이거라면 접선의 방정식,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똑같아 원리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x제곱은 x 곱하기 x고 요거는 2p 곱하기 2y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2p 곱하기 y 더하기 y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여기다 뭐만 붙여라? 이것만 붙여라.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얼마? 이거 구조가 똑같죠, 얘랑. 그러니까 문자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이거 뭐 유도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타원은 당연히 이렇게 뭐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y축에 있다면 주축이 y축에 있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x1 x, y1 y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쵸?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 밑에도 써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문제 6번 그냥 바로 같이 해봅시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는. 자, 얘가 x1, 얘가 y1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y제곱은 4p. 자, 4p가 10이니까 p는 3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이다. 약분되니까 정답 얼마입니까? y는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게 x1, y1입니다. 그러면 이건 10분의 x1x 더하기 5분의 y1, y는 1이다. 자, 일단 약분되고요. 양변에 뭘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5를 곱해서 일반역으로 써줍시다. 양변에 5를 곱해서 이거 약분되게. 그럼 x 더하기 루트 3, y는 5이므로 넘기면,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 자, 2 곱하기 x1, x, 그죠? 마이너스 y1, y는 마이너스 4다. 자, 요거 사라집니다. 따라서 y는 얼마다? 2다. 너무 쉽죠? 네, 쉽습니다. 자, 7번도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얘가 x1, y1이니까 3x제곱 대신에 x1x다. x1x다. y1, y. 그죠? 는 10이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4로 되고요. y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할 때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y절편이 4, x절편이 마이너스 4.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죠? 정답 8이 되겠습니다. 8. 그죠? 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제는 응용 문제인데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뭐,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림을 여러분 직접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지 않고 그냥 순간 정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16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16으로 나누면은, 뭐, 접선을 그었을 때 무게 연립해서 풀겠지만, 어쨌든 간에 16분의 3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3분의 16이죠? 그럼 이거는 한 5점 얼마 정도니까 초점이 X축에 있는 거 약간 이렇게 뭐죠? 좌우로 약간 좀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B제곱이니까 여기가 2 아닙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는 이제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에. 그래서 이렇게 거보면요, 이렇게 그려서 거보면 이게 Y좌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접선 중에 하나는 그려보니까 이 Y는 2인 게 바로 하나 나와요. 근데 요거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죠? 요거 구하는 거. 그죠? 요거 구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접점을 가상으로 잡아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4,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타원의 방정식, 타원이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과 1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접점이 그림을 그려도 알겠지만 접점이 이렇게 반드시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0,2니까 그거 빼고 바로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거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와요. 2개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2에서 쌍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접점을 가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아직 모르는 접점이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바로 이렇게. 자, x제곱 대신은 x1x. y제곱 대신은 y는 y를 대입한 것 같다.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쌍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얘는 이 쌍곡선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그죠?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0,2를 대입하라 하면 또 만족할 건 거기서 나온 식과 이걸 연립합 풀면 돼요. 여기가 0이니까 계산이 어렵지 않죠.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요. y1의 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네요. 그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날라가고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y1이니까 y1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딱 하나 정해지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 넘어가면서 이게 9가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y1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고 넘기면서 9가 되고 x1의 제곱은 2분의 9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진 않아도 이게 무리수가 나오도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x1은 따라서 뿔마 루트 2분의 3 나오죠? 이거는 정리하면은 2분의 3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숫자를 하더라도 뭐 정수가 나오면 뭐 계산이 편하겠지만 그냥 나온 그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접선은요. x1이 2분의 3 루트 2 때 여기다가 2분의 3 루트 2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동시에 약분이 되면서 3 루트 2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플러스 3y가 되죠. 이게 6 나와요. 그럼 양변을 3을 나누니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2가 되죠. 3으로 약분하면 요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1을 대입한다고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루트 2x 역시 플러스 3y는 6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3으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요 2죠. 2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8번에 이어서 밑에 수학 영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포물선 모양의 전조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 위치에 전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쏘면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거냐. 뒷직관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좀 수학적으로 알아보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을 구해보자. 그럼 공식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이라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4p가 여러분들 2입니다. 4p가 2이기 때문에 2p가 1이죠. 여기에 1 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2y, y1, y는 2p 1 곱하기 생략 x 더하기 2가 되죠. 자, 양변을 2로 나누니까 y는 2분의 x 더하기 1 나와요. 자, 두 번째 질문 얘기해 봅시다. 1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알 수가 있죠. x절편이네요. y가 0일 때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뭐예요?
FPA가 어떤 삼각형인지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양. 왜냐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묻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 삼각형, 아니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세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딱 보더라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착안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좌표가, 초점의 좌표가 2p가 4p가 2니까 p가 2분의 1 나오잖아요. 이게 2분의 1, 0이에요. 여기 2분의 1이에요. x좌표만 얘기하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일단 선분 FA의 길이는 2분의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PF. PF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2분의 9,0이니까 2-2분의 1은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더하기 2-0의 제곱 4죠. 자, 그러면은 4로 통분하면 4분의 16 더하기 9니까 25가 나와서 2분의 5니까 이게 길이가 똑같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정답. 그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FA와 PF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요, 성질이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의 크기가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걸 이제 알았다면 이게 이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알고 이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포물선 위의 점 P에서 반사된 빛이 나가는 방향을 설명해보자. 자, 방금 전에 2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 전제가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사법칙이라는 게 있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 크기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접선을 거슬 때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만약에 빛이 간다면 요게 이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이고요. 이게 반사돼서 요게 반사돼서 나가는 요게 반사각 아닙니까? 근데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 전제 조건이. 그죠?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들죠. 이거를 사전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그냥 뭐 막곡지각이라서 같다 그게 아니라 입사각과 반사각이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게 좀 어려울 수는 있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같고요. 또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거는 이 같은 직선상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이 선분이 이 축과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 빛이 나아가는 방향은 포물선의 축과 평행한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포물선의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쓰세요. 자,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번, 2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좀 유용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 좀 공부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